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은 수술비 보험입니다. 황석준 전문가님, 수술비 보험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보험은 가성비를 넘어서서 가심비 넘치는 보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제가 수술비 보험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네. 사회자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 네. 텐데요. 사회자분께서는 이제 보험 방송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개인 보험을 혹시 가입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준비를 잘 해놨겠죠? 그래요? 네. 그러면 가입하고 계시다면 네. 가입하시는 이유를 제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나중에 아팠을 때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사회자분은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보험을 좀 이제 미래의 치료비를 위해 준비를 하는 건데, 네. 예, 좀 일찍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은 혹시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사실은 준비를 할 생각이 없었죠, 옛날에는. 네. 그런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보험 준비를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됐죠. 네, 네. 제가 사회자분께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네. 보험을 왜 가입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인데요. 네. 예, 보험은 젊고 지금처럼 아프지 않을 때 가입해야만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은 넓고 크게 가입할 수 어, 있는데요. 늦게 가입하거나 이제 아플 때 가입하면 미래의 질병 치료비에 대한 부담보다는 매월 네.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예, 그래서 보험은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할 때 네. 보험료를 납입해야만 노후에 안정적으로 질병 치료비를 이제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러한 이유로 보험은 한 살이라도 젊고 아프지 않을 때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아팠을 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하루라도 젊을 때 아프기 전에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아프기 전에 하루라도 젊을 때 준비했으니까 준비 잘한 거 맞겠죠, 전문가님? 네, 준비 잘하신 게 맞는 부분이고요. 네. 사회자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이제 미래의 질병 치료비를 위해 보험을 미리 가입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보험이 이제 약관상 이제 보상하지 않는 질병을 제외하고 네. 질병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 의료비 보험인데요. 네. 가입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분들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청자분들께서 가입하고 있다고 보면 될 텐데 네. 이러한 실손 보험의 문제점이 혹시 사회자분께서 어떤 건지 알고 계실까요? 저도 사실 실손 보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보험들은 다 비갱신으로 준비를 했는데 실손은 어쩔 수 없이 보험료가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평생 동안 내가 이 오르는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많이 됩니다. 네. 네. 사회자분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네. 실손의료비 보험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질병을 제외하고 새로운 질병이 나타난다 하시더라도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상의 범위가 매우 넓은 반면 실손의료비 보험이 갱신할 때 네. 보상의 그 갱신 보험료가 이제 높은 상승률과 네. 평생 이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최근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최근 이제 뉴스 자료를 발췌했는데요. 네. 실손의료비 보험은 이제 매년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해마다 각 보험사의 위험 손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실손 의료비 보험의 갱신의 폭도 함께 이제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실손 의료비 보험이 갱신될 때마다 내 보험은 얼마나 오르지, 언제까지 오르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텐데요. 네. 실손 의료비 보험은 갱신의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보험료 갱신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두 가지가 연령 증가와 이제 의료 물가 상승이라는 게 있어요. 네. 첫 번째 이제 연령 증가라는 거는 저나 이제 사회자분이나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매년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슬프기도 하지만. 좀 있으면 내년이네요. 그렇죠. 며칠 있으면 내년인데요. 그렇듯이 이제 연령 증가에 따른 이제 네. 위험 손해율에 따른 이제 보험료 상승의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료 물가인데요. 의료 물가란 즉 이제 병원 치료비를 말을 하는데 매년 물가가 오르듯 매년 이제 병원비도 상승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또 이제 실손 의료비 보험의 이제 상승의 요인이 되고 이렇듯 매년 이제 실손 의료비 보험이 갱신이 되는데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매년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떨어지는 요인보다 상승되는 요인이 많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승되는 요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나이가 드는 거는 싫은 것 같아요. 그쵸. 좀 있으면 1월 1일이라서 저도 한 살을 더 먹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갱신되는 실손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점은 시청자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이 예시를 가지고 오신 것 같거든요. 40세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네. 제가 이제 실손의료비 보험이 이제 왜 갱신이 되고 어떻게 갱신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시표를 가져왔는데 네. 40세 남자 기준으로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표를 보시면 병원비가 이제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인 65세가 이제 되는 시점에 보험료를 보면 가입 당시의 보험료보다 7배나 이제 높아지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대요. 아니, 보험료가 7배나 높아진다면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만큼 실손 의료비가 좋은 보험이기는 하지만은 갱신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전문가님, 7배나 높아지면은 어쨌든 80세, 90세까지 가면은 8배, 9배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기 그 기간까지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저도 실손의료비 보험을 갖고 네. 있는데요. 사실 이제 만기 때까지 유지하기란 저 또한 쉽지 않을 그럴 거라고 것 생각이 같아요.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칭찬하고 싶은 보험이 수술비 보험인데요. 네, 서두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보험이라는 거는 향후 미래의 치료비를 위해 이제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은 가입 당시의 보험료로 이제 보험료 변동 없이 네. 보장은 약속된 기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매회 보장으로 한 번 보장을 받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할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보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험이라고 하면은 진단비도 딱 한 번이면은 소멸되잖아요. 그런데 수술비 보험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손을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수술비 보험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네. 수술비 보험은 보험 회사별로 이제 각 특약으로 갖고 있는데요. 네. 어떠한 특약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을 먼저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술비 보험은 그 이전에 이제 수술비 보험은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완 또는 대안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 이전에 내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시고 준비하는 게 이제 현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표를 네. 보시면 갱신형과 이제 새만경이라 나와 있는데 사회자분께서는 갱신형과 새만기의 차이점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갱신형은 말 그대로 보험료가 오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새만기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이런 개념 아닌가요? 네. 음. 사회자분께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갱신형과 새만경은 이제 큰 차이점이 서로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나에게 어떠한 게 맞는지 이제 검토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갱신형은 저렴한 보험료로 갱신 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갱신이 도래되면 실손의료비 보험처럼 보험료가 똑같이 상승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새만경은 가입 당시의 보험료로 보장은 약속된 기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듯 갱신형과 새만경의 차이는 이렇게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새만경은 보험료 상승 없이 납입 기간을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 80세, 90세, 100세 종신 등 약속된 기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최대 종신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갱신형보다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한 번 정한 보험료로 납입 기간까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보험료 납입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네. 그러면 갱신형은 실손의료비 보험처럼 갱신이 되니까 보험이 이제 갱신형은 나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수술비 특약에는 갱신 주기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50년 이렇게까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년, 3년, 5년 의 갱신 주기를 갖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보다 네. 보험료 납입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거는 이제 대비를 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회자분께서 혹시 이제 납입 면제라는 네. 특약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오늘
쉬운 질문들을 네. 시청자분들은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실 수도 네네. 있는데 말 그대로 납입 면제,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이런 기능 아닌가요? 아, 네. 음, 역시 방송 오래 하셔서 이제 이런 질문 쉽다고 그럼요.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회자분께서는 아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제가 좀 네, 쉽게 풀으려고 이제 가져온 거고요.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험료 납입 면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납입 기간 중에 보험회사에서 정한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료는 납입을 면제해주고 보장은 갱신 전 또는 갱신 후까지 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을 가입할 때 꼭 잊지 말고 넣어야 할 특약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상승에 대한 리스크는 실손 의료비 보험보다 없거나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술비 보험은 주 보험이 아닌 실손 의료비 보험의 보완 또는 대안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고 있는지 보장 분석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시고 준비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현재 어떤 보험에 준비를 하셨는지 꼼꼼히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손을 대안할 수 있는 보험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손 자체도 웬만한 질환에 있어서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만능 보험이기 때문에 나는 실손 준비 안 하고 수술비 보험만 준비를 하게 될 거야.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잘 가져가는 방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전문가님 수술비 보험 준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상당히 많지 않나요? 아, 네네. 음, 네, 수술비 보험의 종류가 많고요. 이제 네,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사회자께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우선 가입 이전에 보장 분석을 통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합리적인 보험료로 이제 보장은 이제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갱신형과 새만경을 이제 선택을 하셨다면 수술비 특약이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네, 수술비 특약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질병, 네, 질병 상해 수술비, 종수술비, 엔대 수술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음, 나눌 수 있고요. 네, 수술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아프거나 다치거나. 음, 이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게 질병 상해 수술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의 범위가 매우 넓은 반면 보상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가입 금액이 적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안하기 위해서 나온 수술비가 종수술비하고 이제 엔대 수술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종수술비랑 엔대 수술비에 대해서 다시 알아볼 텐데요. 종수술비는 크게 네, 1호종과 17종, 18종, 19종 수술비가 있고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는 1호종과 17종, 18종, 19종의 수술비로 나뉠 수 있는데 네, 요 나뉘는 기준은 보상 금액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요. 수술의 행위로서 보상을 했느냐, 즉 어떠한 수술의 방법으로 수술을 했느냐와 차이와 질병 분류표 기준으로 네, 질병의 이제 어떠한 수술을 했는지, 어떠한 수술 코드를 받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네, 그 서로의 장단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검토를 해보시고 나는 1호종이냐 둘 중에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거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 혹여나 나는 둘 다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두 개의 특약 다 가입할 수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엔대 네, 수술비가 있는데요. 엔대 수술비의 이제 정확한 표현은 엔대 수술비가 있는 게 아니고 각 회사별로 어, 수술비가 뭐 60대, 음, 112대, 119대 등 질병 분류표 기준으로 질병의 개수를 묶어 놓은 건데 각 보험회사별로 숫자가 다르다 보니까 엔대 수술비라고 이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엔대 수술비의 가장 큰 장점은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보상한다는 건데 이 말은 수술의 행위로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닌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네, 수술했냐에 따라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가입 금액 그대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상의 금액이 크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 특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사회자분께서는 아직 네, 젊으시잖아요. 이제 20대이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사회자분 나이대, 동일 나이대에 네. 어떠한 질환으로 수술을 많이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번에 제 좀 어려운 주변도 질문. 네. 20대인데 사실
수술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회자분께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네. 아까 수술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는 이제 수술비 가입을 할 때 뼈대, 즉 뼈대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요 세 가지 이외에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수술 특약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특약을 이제 선택을 할 때 굳이 40대가 가입을 한다 예정했을 때 굳이 10대, 20대, 30대 많이 걸리는 수술 특약을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특약을 가입하실 때는 가입 이전에 연령대별 질환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이제 옳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수술비 보험을 준비할 때는 가입 연령, 그러니까 나이대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많이 준비하는 게 답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